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0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좀 급락해서 끝났죠. 다우는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여서 상승하다가 소폭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 근래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변동성에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오미크론이 발발하고 변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립 서비스에 주가가 다 올라왔고요. 오미크론의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일단 시장에는 제자리로 갖다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시장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물가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하락의 이유는 테이퍼링이 가속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시장을 하락시켰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8만 4천 명이에요. 4만 3천 명의 건이 감소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21만 1천 건입니다. 이거는 196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줄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196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시장의 이슈였고요. 그것은 결국 고용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어떤 긴축의 모습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시장 예상치가 6.7%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6.2였으니까 이번에 6.7% 정도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6% 밑으로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만약 7% 이상 나와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또. 그러니까 6% 밑에 왔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6.2가 넘어가서 7% 가보면 이건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장 예상치 6.7% 정도. 재산개혁에는 7% 전후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는 6.9 정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뿡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다가 터지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막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때문에 서서히 누적되다가 5%대에다가 6%로 갑자기 올랐는데 6%에서 몇 번 멈출 건지 6%에서 바로 7%를 뛸 건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뚝이 한번 무너지면 처음에는 구멍에 물이 졸졸 흐르다가 점점 구멍이 커져가지고 댐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레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다만 6%나 7% 이 사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연준은 테이퍼링이 지속하고 있는데 테이퍼링 가속화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 통화정책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이 될 거다. 이런 해석도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가 립서비스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립서비스로 일단 넘어갔지만 일단 또 다가온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도 그 재료는 수면 밑에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특히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다음에 FOMC에 연계된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변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더 차익 실현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거의 보합에 가서 다우는 보합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일정 거의 뭐 8%까지 빠졌었는데 낙폭을 많이 못 줄이고 끝났어요. 많이 못 줄이고 끝난 모습이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다우를 보면 제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십자 도지가 두 번 나왔죠, 그렇죠? 20에서 안착 시도를 하려고 뭐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후행 스팬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우가 5일선과 20일선 골드가 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저점이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에 따라서 되돌림이 얼마나 이 진짜 되돌림으로 해서 추가로 고점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에 대한 되돌림으로 저점까지 다시 흘러내려갈 건지, 요거를 확인하는 금요일 저녁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제가 여기 못 가는 데를 갔다 그랬더니 바로 뭐 밀어버리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정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나스닥으로는 일단 1.7%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기술주 중심의 어떤 흐름이 안 좋은 건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선진지수 편입 시동?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부에서 MSCI 주주를 대거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MSCI 주주 중에 90%를 차지하는 것이 약 50곳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최고가 뱅가드하고 블랙록이라고 하네요. 여기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 편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죠. 뭐냐면 원화 거래가 24시간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공매도 개방, 공매도를 전면 개방하는 거, 전면 실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동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올랐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왜 이걸 올렸냐면 요즘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많이 사고 갑자기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이 빠지는 대로 우리는 거꾸로 올라니까 미국이 뭐 1.8% 막 7% 빠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1.4% 5% 플러스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막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뭐 찾다가 뭐 이런 뉴스가 있길래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내용을 다 보니까 내년에 편입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접촉하고 관찰 대상국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맞춰서 관찰 대상국이 된 다음에 실제로 편입이 결정나는 데가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짱,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아닌 거다라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 편입이 되면 지수는 뭐 엄청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 편입됐을 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때는 자금 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금 배정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죠. 근데 지난번에 뭐 중국도 자금 배정하고 뭐 주가 올릴 것 같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 뭐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어쨌든 선진국 지수 편입을 뭐 시도하는 것이 뭐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내용이다,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3천 안착 시도. 코스피가 지금 3천을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만기 날인데 우리나라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 60일선 밟고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60일선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지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60일선은 저항으로 잡기 때문에 결국 60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전날 갭상승 음봉 후 어제는 만기 날인데 올렸어요. 동시효과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한 200만 주 이상 사면서 주가를 올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어저께 베이시스가 슈퍼 백워데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지수는 빼고 선물은 뭐 버티기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베이시스를 축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또 이번 월 말에 또 지수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 때문에 지수 조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리 안 해놓으면 월말 되면 베이시스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한다면 어저께 주가가 오른 거는 오늘 지수가 선물은 모르겠지만 지수는 상당폭 내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3천 안착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천 안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도인데 이 11월 1일부터 여기까지 그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제법 되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많긴 해요. 코스닥은 한 9천억 정도 되고
코스피 쪽으로 한 5조 정도 됩니다. 5조. 그 중에서 삼성전자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걸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시장에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내년 1월에 금리 인상 또 하향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지금 긴축의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인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사실 삼성전자가 나가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나간다면 이번 만기를 목적으로 올린 걸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11월부터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요 손실 부분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올려 메꾼 거다를 해석이 돼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거 금액이 여기 들어온 금액이 2조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 매입한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끌어갈 건지 털어낼 건지 이걸 한번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지 다음 주 FOMC까지인가 일주일이면 거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